19조는 위헌이다. 전파매개죄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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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 한국 사회에서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고강도의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염과 전파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고민도 한층 깊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지속되는 감염 확산의 위기와 도전 속에서 우리는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아픈 몸을 숨게 함으로써 위기를 조장할 뿐임을 배웠습니다. 질병은 범죄가 아니며 처벌은 낙인을 강화할 뿐 모두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실은 모든 감염병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혐오와 공포를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정치가 코로나19와 HIV 감염 모두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서는 저희가 공공병원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HIV 감염인들이 거절당하는 이유가 아예 그 코로나19만 전담해서 대응하는 병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예요.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 거부나 어떤 의료 차별이 더 심각해지는 결과를 낳은 거죠.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라는 게 마치 큰 해결책인 것처럼 언론은 또 다루고 있고 큰 부작용이라든가 큰 문제점 다루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또 문제가 제기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한국 사회에서 공공병원을 정부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공공병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그냥 정말 값싸게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그래서 거기밖에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런 취약한 사람들의 상황도 무시가 되고, 코로나 환자와 이 홈리스나 이주민이나 HIV 감염인 환자 사이에 뭔가 제로섬 게임처럼 이런 잘못된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그냥 계속 공공병원에만 맡겨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모든 개인 병원이나 민간 병원에서 코로나에 대한 부담을 함께 져야 되는 것처럼 HIV 감염인이나 뭐 다른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진료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병관리청이 2020년 발행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HIV 감염 진단을 늦추고 제대로 된 의료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19개 국가에서 실행한 낙인 조사를 인용하며 HIV 감염인 25%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였고, 높은 수준의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였던 감염인에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2.4배 더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의 HIV 감염인들은 해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죄책감과 낙인을 인식하며 이는 치료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 차별이 만연한데 그나마 의료 현장에서 차별이 드러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병원에서 차별이 심각하다라기보다는 그나마 차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많은 감염병을 인간이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 감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치과 의사로서,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의료인의 역할인 건데, 그런 환자는 그냥 대학병원에 혹은 국립병원에 가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의료인의 어떤 책임과 윤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단순 진료부터도 전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저 멀리서 그냥 눈으로 보고 뭔가 진단을 하려고 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고요. 전문가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에 저는 더 좀 심각하고 권력형 차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인을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좀 명확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이제 HIV 확진 초기에 감염인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딱 HIV 확진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실제로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죽는 병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최근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HIV 에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거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공백으로 남아져 있는 거죠. 뭐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뭐 버스 광고라든가 전광판 광고 그냥 몇 개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육적 측면에서 HIV 에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비단 HIV 에이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어떤 성적인 지식, 특히 성매개 감염병이라든가 아예 다루지 않는다거나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이러는 와중에 교육은 없는데 이제 혐오의 논리가 이제 이거를 학문성교니 동성애니 하고 연결시키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그걸 생산하고 있거든요. 잘못되고 부정확하고 그러면 안 되는 정보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정부와 사회는 대응을 아주 안 하거나 아주 미지근하게 하거나 그러고 있어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HIV 감염인은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의 성적 행위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가정하에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19조의 폐지를 시작으로 HIV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겠고요. 성적 권리는 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차별과 강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정보 접근권, 의료 접근권을 비롯해서 건강권, 나아가 노동권, 주거권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만성 질환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은 감염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 이제는 살아가는 질병인 거죠. 죽는 병이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겨나는 노인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인에게도 올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이제 장기 요양과 관련된 정책이나 연구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정부의 대응 굉장히 미진해요. 요양병원 협회에 에이즈 환자를 받으셔도 된다, 보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의 입장만을 얘기를 하고 좀 더 어떤 전향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 단순히 돌볼 사람이 없거나 일상생활에 어떤 제한점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최대한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 스스로 이제 가지면서 이걸 이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요구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HIV 에이즈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가장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집단이자 주체로서 게이 커뮤니티를 꼽아요. 항상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HIV 감염인이 겪는 어떤 차별이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특히 게이 커뮤니티가 게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에이즈 혐오나 낙인에 대해서 좀 같이 해소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가는 동료라는 걸, 공동체를 좀 지켜나가는 좀 고민을 좀 제일 많이 해왔고 또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행복인가,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불행이 아니라 어떤 것일 수 있는지, 그러면 내가 감염인으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만나고 싶어하고 안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HIV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의 상징을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거? 그 커뮤니티알 단체의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실제로 우울했어요. 많이 모이고 만나면은 약간 너도 걸렸니? 나도 걸렸니? 이러면서 약간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진짜 우울한 분위기일 때가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거든요. 약간 물론 뭐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걸 직면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만 인생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약간 행복한 순간들, 동료들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그게 유병장수의 비밀이 정말 그것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유병장수는 이제 커뮤니티 아래서 너무 웃기는 농담으로 칭해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감염인 알 활동가가 이제 제 꿈은 유병장수 하는 거라고
말했을 때 되게 분위기가 세해졌거든요. 아. 이 친구는 웃기려고 한 건데. 그래서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무병장수가 지금 무슨 절대적 가치고 막 그런 맞아. 것처럼 얘기되는데 사실 병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누구에게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 무병장수는. 그래서 유병장수를 조금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맞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염인이 선봉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증거다. 에이즈는 범죄가 아니다. 전파 매개행위죄 위헌이다. 위헌이다. 어우 좋습니다. 네. 우리는 HIV라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비슷하게 여성이라는 성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고졸이라는 학력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여성이라는 성별과만 살지 않아요. 네, HIV라는 바이러스와만 함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일단 무엇과 함께 살든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 사회가 더욱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열심히 싸워야 되고, 차별금지법 제정까지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별금지법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저번 작년 지번주 토론회, 그러니까 반대 토론회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차별금지법 생기면 동성애 조장되고, 동성애가 조장되면 HIV 환자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고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토론이니까, 이러고 있는 것들이 저 국회 사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정말 그것들이 보여준 게 정말 혐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동성애자랑 HIV를 연관시켜서 계속 찍어 누르고 뭔가 문제점을 하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성소유자 운동이, HIV 운동이 차별금지법과 같이 해야 되는지를 또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HIV 에이즈 인권연대 나는 플러스가 처음 조직되어서 처음 맞는 세계 에이즈의 날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 HIV 에이즈 인권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아직 거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싸움을 해오고 있지만 사실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앞장서서 활동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들, 또 많이 연대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 수고와 노력과 그 고생이 헛되지 않게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국회가,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들의 역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정말, 사실 정말 저는 어떨 때 너무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연대해주고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힘을 내서 에이즈 예방법, 전파매개행 금지조항 삭제, 차별금지법 제정 같이 싸우고 또 힘을 내야 한다고 다짐을 또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힘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구호라도 좀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평등한 세상은 가능하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HIV 감염이나 범죄자가 아니다. 전파매개죄 즉각 폐지하라.